지금 시간은 11시 넘어가고 있고요. 일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밴쿠버 지역에서는 3시에 원자재 시장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시에 외환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원자재 시장 대략적으로 한 4시간 정도 남겨놓고 있고, 현재 서부 텍사스유 12시간 봉 보고 있습니다. 12시간 봉에서 가장 높은 고점이 지난 8월 말이죠. 8월 말에 98불 30대까지 가다가 계속해서 요 하방 압력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9월 26일 날 76불 30대까지 가고,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섰죠. 이때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오페크에서 석유 감산을 결의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3불 중반대까지 가고 한번 꺾였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계속 꺾이는 거는 강달러 영향이 크고, 그리고 세계가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꺾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 난방철 앞두고 오페크에서 석유 감산을 해서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감산이 진행되진 않지만 이 감산 결의에 따라서 가장 석유 수요가 많이 생기는 난방철에 계속적으로 감산이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격이 오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겨울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춥지 않고 온화한 날이 지속되면은 생각보다 수요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계속 가속화되면은 결국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요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겠죠. 일단 10월 중순 돼 가지고 요 북미 지역을 비롯해서 북반구 지역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난방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10월 말인데요. 물론 북부 지방은 10월 초부터 시작하지만은 북미 전체의 요 난방철이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난방철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격이 85불 중반대, 지난주 그렇게 끝났는데 NRGD나 NRGU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NRGD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올해 봄에 계속해서 유가가 뛰었을 때는 NRGU 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다는 건 상당히 불리하고요. 지난번에 SCO하고 UCO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은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단타 매매 혹은 뭐 길게 끌더라도 몇 주 이내로 승부를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추세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장세 이어가면은 가격대가 많이 녹아내립니다. SCO나 UCO가 최근에 20불대로 들어선 거 봐도 알 수 있고요.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이 가격이 녹아내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이 같습니다. 다만 심하게 녹아내리는 게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덜 깎이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특히 요 변동장이 지속되는 요 횡보 장세에서 많이 가격이 깎아내린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뛴 것이 이 지점이죠. 3월 달 131불대까지 WTI가 뛰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이 올해 안에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난방철이 한참 지속될 때 가격이 가장 많이 뛴다면은 지난번에 요 일주봉으로 봤을 때 고점 지대 131대 말고 요 한 120불대 정도 가장 많이 피크로 뛰면은 가능한 지점이 요 120불대라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단기적으로 봐서 요 10월 달, 11월 달, 요 한 달, 두 달 이내로 봐서 이제 가장 많이 뛰면 한 100불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가장 저점인 요 76불대 현재 단기 저점이면서 가장 최근에 많이 떨어진 가격대죠. 이 상황이 현재 오페크에서 감산을 결의한 상황에서, 그리고 북반부 전체 겨울이 이제 11월에
들어서죠. 특히 북미 지역에서 11월하고 12월 달이 가장 수요가 집중되고, 그리고 요 개솔린 소비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계절이 요 휴가철입니다. 원래 7월 달부터 9월 초까지, 그러니까 7, 8월이 가장 많이 개솔린 소비가 많이 되는 계절이죠. 하지만 이번 7월, 8월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었고요. 석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늘지 못했죠. 이번 겨울철에 물론 날씨에 달려 있지만은, 날씨가 아주 춥지만 않다면은 또 소비자들이 최대한 춥게 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현재 중국의 상황이 현재 계속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격대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131불대나 120불대까지 갈 거로 생각하진 않고요. 제 나름대로는 100불대 정도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치 NRGD 보고 있습니다. NRGD 3개월치만 봐도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80불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극히 최근에 한번 반등해가지고 60불대 이상 올라와서 또 내려오고 있지만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NRGU 보고 있는데요. NRGU는 이제 반대로 300불대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500불대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저점 떨어져가지고 300불대까지 다시 갔었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현재 500불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차트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추세를 따라서 가야 가격이 NRGD, NRG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이렇게 300불대 터치하고 다시 500불대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불과 한 달 전에 500불대 터치하던 것이 300불대까지 떨어지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 단타 매매에 유리하고요. 중장기로 이걸 끌고 가면은 결국 추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반대로 갈 경우에 그야말로 가격이 완전히 녹아내리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NRGD, NRGU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장세, 과연 요 10월 말의 장세하고 11월 달의 장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하고 1월이 어떻게 또 갈 건지에 대한 장세를 생각해서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NRGD 6개월치 차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현재 6개월치만 봐도 이렇게 120불대 터치를 하고, 지난 6월 말이죠. 물론 이렇게 100불대 최근에 이렇게 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WTI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100불대 이상 또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요 40불대인데 과연 남방철 앞두고 요 40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의문점이고요. 물론 계속해서 추세가 내려간다면은, WTI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되겠죠. 극히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100불대, 물론 그 당시 유가가 한참 올라갔을 때인데 가격이,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늘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6월달, 7월달 요 사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뛸 거로 예상했었습니다. 지난 봄부터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유가가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과연 지금 40불대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오페크에서 감산하고 그리고 난방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NRG들을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은 아주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NRGU도 똑같이 6개월치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현재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 6월 달이죠. 6월 초순에 거의 뭐 700불 중반까지 갔었는데요. 700불 중반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아서 한때는 뭐 200불대까지도 갔습니다. 지난번에 요 400불대 여러 번 터치하고 또 500불대 가까이 터치를 하고서 300불대 또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종가가 거의 400불 말에서 끝났죠. 485불로 기억하는데 지금 요 가격대가 물론 뭐 한참 올랐을 때하고 비교하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요 최근에 요 한 두 달, 세 달 보면은 계속적으로 요 400불대, 500불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꺾였지만은 요 난방철 앞두고 그리고 오페크 감산 앞두고서 가격이 다시 뛴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00불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고요. NRGD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초반에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NRGU는 꾸준하게 지금 거래량이 일정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래량 일정량 유지하고 있는다는 게 꼭 고유가로 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NRGU에 NRGD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거래량이 특히 높지요. 지금 이제 400불대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 금요일 종가가 485불이죠. 요 485불인데 제 나름대로 현재 가격을 요 400 중반, 400 중반 한 450불대, WTI 가격으로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현재 WTI가 85불대니까 한 82, 3불대 정도 사이. 그 정도가 현재 제 나름대로 현재 잡고 있는 진입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NRGD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40불대죠. 40불대에서 저는 진입하지 않고 만약에 30불대 한 중반에 오면은 단타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NRGD 가격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 33불, 33불에서 34불 사이 정도에 한번 단타적으로 진입해 볼 생각이고요. 물론 낮을수록 좋겠죠. 30불 이하일 경우에도 한번 가격이 30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한번 단타적으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NRGD, NRGU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고 저는 주로 요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단타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NRGD의 경우에는 33불 혹은 뭐 30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추가 진입할 생각이고요. 현재 40불대인데 만약에 유가가 다시 100불대 가까이 근접한다면은 NRGD 가격은 30불 초반, 경우에 따라서는 20불대까지 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NRGD, NRGU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유가의 움직임을 물론 따라가지만은 WTI 가격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인버스 레버리지에서 NRGD, NRGU를 유가의 가격을 추종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유가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에너지 회사 10개를 추종하죠. 쉐브론이나 코노코나 엑손모빌 같은 대부분이 석유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비중도 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에너지 회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회사가 오르거나 그리고 이제 10개 구성된 그 회사 주가가
변동이 있을 때 NRGD, NRGU 가격에 변동이 생깁니다.